자,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이 시그마의 문제를 풀 때는 시그마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두고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시그마를 공식으로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공식이 아니라면 주어진 예를 시그마의 정의를 활용하여 천천히 대입하여 전개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입하여 전개.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보면 얘는 지금 공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여기 K가 오거나 K제곱이 오거나 K세제곱이 오거나 또는 상수가 오는 또는 지수함수가 오는 그런 형태만 공식은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입해가지고 천천히 전개를 해가지고 식의 변형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천천히 전개를 해보면 주어진 예를 1번이라 하고, 자, 1번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에 1을 넣으면 얘는 A1 나오고요. 1을 넣으면 2배의 A2, 3을 넣으면 3배의 A3 쭉 가서 20을 넣으면 20의 A20이 200이다 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식을 전개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주어진 예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식도 한번 풀어보면 K에 1을 대입하면 A2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은 2A3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A4가 나오고 마지막 19를 대입하면 19A2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100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려는 게 얘인데 주어진 얘를 별이라고 하고 내가 구하려는 별이라는 식을 써보면 내가 구하려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20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식을 당연히 활용할 수 없었으니까 전개를 해봤고 이 두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서 이 A2에서 얘가 날라가서 A2만 남고요. A1은 그냥 내려오니까 얘가 남고요.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니까 A3가 남죠.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봅시다. 얘에서 얘를 빼니까 A20이 남지. 즉 그냥 두 식을 빼버리기만 하면 내가 구하려는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공식이 아니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전개함으로써 식의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045번 갑시다. 1045번. 그래. 네. 빨리 와. 앉아. 자, 지울게요. 자, 1045번. J는 1부터 N까지 AJ 이렇게 나오고요.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BJ. 자, 이제 시그마 J는 21부터 30까지 2배의 AJ 마이너스 3배의 BJ를 구해주시면.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이 두 개씩을 보면 얘는 1부터 차례대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얘를 보면 1부터 시작하지 않고 21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일단 얘를 내가 구할 건데 저 왼쪽을 활용하려면 얘를 일단 1부터 시작하게끔 먼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일단 1부터 시작하게끔 먼저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30까지 대입한 거에서 1부터 20까지 대입한 걸 빼면 21부터 30까지가 남는다는 거지. 이거 이해될까요? 1부터 30까지 대입한 거에서 1부터 20까지 대입한 걸 빼야 된다는 얘기야. 헷갈리면 한번 써주면 봐봐. 21부터 30. 자, 이런 걸 보면 얘는 A21 더하기 A22 더하기 점점점 가서 A30을 의미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주어진 얘를 내가 1부터로 바꾸려면 1부터 30까지를 먼저 쓰시고 그럼 얘가 A1부터 A3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빼야 돼? 앞에 있는 20까지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1부터 20까지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1부터 20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1부터에 대한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1부터 30까지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1부터 20까지를 빼주면 주어진 형태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 2를 앞으로 빼버리시고 시그마 j는 1부터 30까지 aj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을 앞으로 빼버리면 j는 1부터 30까지 bj 이렇게 되고. 됐니?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제 여기다가 30을 대입함으로써 1부터 30까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는요 2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얘는 3 곱하기 여기다가 30을 대입하니까 18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니? 여기서 뺍니다. 주어진 얘를 빼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배에, 자, 이번엔 여기 aj인데 여기다가 20을 대입하면 되겠지? 자, 일단 20을 대입하니까 400 나오고요. 더하기 얘는 더하기 바뀌어서 3bj가 되는 거예요. 3bj. 그러면 3 곱하기 여기다가 20을 대입하니까 1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해됐나요? 안 돼? 어디? 항상 어디? 요건 이해돼. 1, 30에서 1, 20 빼겠다는 거? 요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저기다가 3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얘는 됐어? 여기는 얘는 3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 얘는 1부터 20까지인가 저기다 20씩을 대입한 걸 또 계산해서 하는 거지.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1047번 갑니다. 1047번. 자, 지운다. 더하기 55 더하기 150 더하기 여기 알 필요 없어요?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일단 1047번에다가 유형이라고 써놓고요. 일반항 찾기라고 한번 가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이 형태를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점점점을 보면 얘를 시그마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시그마로. 그럼 일단 주어진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놈의 일반항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반항을 한번 천천히 찾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는 5가 1개, 얘는 5가 2개, 얘는 5가 3개, 마지막은 5가 20개가 있는 거지. 그럼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20개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주시고 얘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구해주면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이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성을 갖고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 자,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전부 다 보면 일단 5로 묶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로. 자, 얘를 5로 묶어버리면 첫 번째 항은 5 곱하기 1의 형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항은 5 곱하기 11의 형태고 세 번째 항은 5 곱하기 111, 그 다음은 5 곱하기 1111 뭐 이렇게 나와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놈의 규칙성을 가지고 지금 천천히 한번 바꿔볼 거거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5 곱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써버릴 거고요. 자, 얘는 5 곱하기 10의 0제곱 더하기 10 1 더하기 10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항의 형태를 내가 1이라고 합시다.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얘는 5 곱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조금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반항 K번째 항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K번째 항은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은 0, 두 번째 항은 0하고 1까지 나왔어. 세 번째 항은 0하고 1하고 2까지 나왔네. 그러면 K번째 항은 0부터 시작해서 K-1번째까지 나오겠죠. 따라오니까 그래서 K번째 항은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을 가져서
k-1번째 칸까지 온 얘가 ak가 된다라고 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저게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지금부터 구할 건데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제 또 등비수열의 합 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 일반항 ak는 5 곱하기 자, 공비가 10이고요. 공비가 10이고 첫 번째 항은 1이고 항의 개수 찾읍시다. 항의 개수는 여기가 k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k-1이고 한 개 있으니까 항의 개수 k개를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써보시면 공비 -1분의 r -1분의 그리고 첫 번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1 얘가 ak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정리해보시면 9분의 5가 앞으로 나가고요. 9분의 5에 10의 k제곱 -1 얘가 일반항 ak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름에다가 9분의 5에 10의 k제곱 -1 이렇게 써버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를 풀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9분의 5 앞으로 빼고 여기 10의 k제곱 넣을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9분의 5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또 공식이죠. 얘가 이제 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되게 더럽네 문제 자체가. 다음 갑니다. 자, 앞에 9분의 5 계산해 주시고 자,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10이고 초항이 10이지. 항의 수는 1부터 20이니까 항의 수는 20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비 -1분의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한 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에 공비의 20제곱 -1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뒤에 있는 놈은 9분의 5가 20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9분의 5가 20개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럼 답까지 내봅시다. 자, 답을 보니까 분모가 81이야, 81.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분모가 9 곱하기 되니까 81이지. 그리고 50에 10의 20제곱 -1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는 9분의 100입니다. 9분의 100. 근데 분모가 81이니까 여기다가 분모 문제에 9를 곱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900 이렇게 따라오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81분의 50 곱하기 10의 20제곱 따라오고요. -50 -900이니까 -950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답은 1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천천히 찾아주셔야 된다. 3개. 저기 R이 뭐예요? 뭐라고요? 등수열 합이 어떻게? 이거요? R? 네. 공비요. 아, 뭐라 쓰시는 거예요? 이거요? R은 10이요. 자, 넘어가서 1051번 갑니다. 1051번. 줄게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이놈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세배의 AK-1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자, 일단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면 AN은 A 플러스 N-1D라고 알고 있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3 더하기
n-1에 2 n 플러스 1 이렇게 an을 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n을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ak 대신에 여기다가 k를 대입한 2k 플러스 1을 쏙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놈을 대입을 해보면 k는 1부터 15까지 2k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6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 놈이라는 거지. 공식은 6 곱하기 자 k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2라는 게 15개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끝나요? 일반항 구하고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1058번 갑시다. 1058번 1058 자, 1058에 펜 드시고 색깔 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펜 드시고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얘가 SN이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SN이라고 보이셔야 돼요. 주어진 여기다가 SN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의 일반항은 여기에는 이 자체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일반항은 AN. 일단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주어진 저 시그마 자체가 SN이라고 읽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석에서도 선생님이 연관지어가지고 문제를 써줬는데 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SN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읽혀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동균아, SN을 알면 뭘 알 수 있죠? 네,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따라오셔야죠.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를 뺨으로써 AN을 구한다. 단 이때는 N이 2보다 큰 때만 성립하고요. 첫 번째 항 A1은 S1과 똑같다. 이거요. 스파에서 이미 한 10번 정도는 쓴 것 같아, 얘들아, 최소. 맞니?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천천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얘는요. SN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에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니까 n-2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날아가고요. 자, 주어진 얘하고 얘를 2의 n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2, 얘는 1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래서 얘가 AN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AN은 2의 n제곱이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 A를 따로 구하면 A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얘가 2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S1은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얘하고 얘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A1은 2 성립하지? 합체가 되겠네, 합체가.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얘를 보는 순간 SN이라고 읽어주시고 그에 따른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3K 요걸 구해달라는 문제고요. 자, 나는 AN을 구했기 때문에 A3K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N 대신에 3K를 쏙 대입하면 되니까 주어진 얘는요 2에 3K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AN을 구했으니까 저기까지. 그럼 얘를 그냥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공식이 맞고요. 얘는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 시그마 공식들 중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따라와야지. 자, 그러면 공비는 8이고 K 앞에까지가 공비 8 잘라주시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8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n개다 이렇게 해주시고 항의 개수 n개 항의 개수 n개. 자, 그래서 공식 써주시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개가 답니다. 됐나요? 1558
1051, 1058 그리고요. 자, 1070 가도록 하겠습니다. 1070. 자, 마찬가지로 1070의 일반항 찾기 써놓으면 되겠다. 일반항 찾기. 일반항 찾기. 자, 계속 똑같은 거 하니까 천천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항 찾는 것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하면 돼. 나머지 공식이니까.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점점점 볼 순간 우리는 주어진 이 문제를 시그마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시그마 AK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AK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AK 찾기, 일반항 AK 찾기. 자, 천천히 찾아보자고. 자, 첫 번째 항은 1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야. 분모가. 세 번째 항은 1의 제곱부터 3의 제곱까지야. 그럼 K번째 항은 1의 제곱부터 K제곱까지 하면 되겠지? 요거 이해될까? 두 번째 항은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까지 합. 세 번째 항은 1의 제곱부터 3의 제곱까지 합. 그 다음에 1의 제곱부터 네 번째 항은 4의 제곱까지 합. 그러면 일반항 AK라는 놈은 분모가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K제곱까지 합이구나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자 봅시다. 자, 분자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5, 세 번째 항 7 보니까 등차수열 분자는 등차수열이 되겠네. 따라와. 그럼 공차가 몇이야? 공차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공차가 2니까 K의 개수가 2 잡아주시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1 대입해서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일반항 AK가 된다라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의 제곱부터 K제곱까지 여기 보면 여기 점점점 이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그마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로.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합시다. K까지 N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1의 제곱부터 K제곱까지 하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얘가 공식인 게 보이고 또는 이 자체가 그냥 바로 공식인 게 보여야 되는 거야. 얘를 공식을 써버리면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다 이런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 일반항을 열심히 구했더니 분모가 1고 분자가 2야. 분모가 1고 분자가 2야. 자, 그러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지워지고요. 정리하면 K에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고요. 자, 이제 주어진 얘를 시그마로 다시 표현합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일반항 자체를 대입하시고 K에 K 플러스 1분의 6 대입해주시고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10번째. 여기 마지막 항은 10번째 항까지지? 얘가 A10이라고 A10. 주어진 이놈에다가 10을 대입해야지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부터 10번째 항까지니까 10까지다라고 해서 이제 주어진 이놈의 시그마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시그마를 푸는 게 이제 일단 기본 문제가 되는 거지. 주어진 얘는 분수의 곱의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하겠다. 부분분수 공식. 그래서 주어진 얘를 6을 앞으로 빼고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하여 얘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6에 1부터 10까지 대입해.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지막 10까지 대입하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막 지워지고요. 항상 대칭적으로 앞에 하나가 남으면 맨 뒤에 하나가 남아서 답은 6에 1 마이너스 11분의 1 6 곱하기 11분의 10 답은 11분의 60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을 정확히 익히셔야 돼요. 과정을 점점점 자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시그마다. 근데 이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선 일반항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반항을 천천히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071번 갑시다. 1071번
자, 마찬가지로 펜 들고 S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디다가 SN 표현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펜으로 여기 있는 얘 이놈 자체가 SN이라고 보이셔야죠. 얘가 A1부터 AN까지 합 SN이라고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놈의 일반항은 여기는 이놈이 일반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SN을 n제곱 플러스 4n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SN을 아니까 또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n-를 대입하여 주어진 얘를 빼버리면 SN에서 얘를 빼면 걔가 AN만 남고 주어진 얘를 계산하면 이제 AN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N을 구해보시면 얘가 2n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항상 따로 구해야지. 첫 번째 항은 S1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첫 번째 항 5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놓고 봤더니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실제 5가 나오니까 이 둘을 합쳐서 그냥 AN은 2n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죠. 합쳐서. 자, 그래서 일단 AN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어진 이 시그마를 다시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AN을 알고 있으니까 AK는 여기다가 K를 대입하니까 2K 플러스 3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AK 플러스는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2K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또 부분분수 공식. 부분분수. 분수의 곱하기 형태를 분수의 빼기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A-B 반대 이거 곱해줘야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저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해서 얘를 다시 빼기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바꿔볼게요. 자, 얘를 2k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빼기 형태로 바꿨어. 그럼 여기에다가 반대로 뺀 거 여기서 이렇게 빼니까 2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해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1부터 P까지를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분의 1 밖으로 빼고요.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1부터. 자, 1 대입하면 5분의 1. 1 대입하니까 7분의 1. 그 다음 2 대입하니까 7분의 1. 2 대입하니까 9분의 1. 3까지 해봅시다. 3 대입하니까 9분의 1. 3 대입하니까 11분의 1. 점점점 가서 마지막 P까지 대입하면 2P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P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지워지는 것들 천천히 지워보니까 앞에 하나만 남고 좌우 대칭으로 여기 얘 하나 남고 결론은 2분의 1에 5분의 1 마이너스 2P 플러스 5분의 1 이놈이 25분의 2가 됩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피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필기하고 있니? 강태정? 필기하고 있어? 뭐라고? 팔 빼시고 팔 된 거 빼시고 자, 넘어가서 1074번으로 이렇게 1074번 지울게요. 자, 1074번.
자, 이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주어진 예를 보면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리화를. 자, 그러면 분모분자에 k-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반대로 하자. 플러스 1 마이너스 할게요. 분모분자 얘를 곱하도록 합시다.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유리화를 먼저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2가 남고요. 여기 곱하기 하면 이거 제곱 합차 공식 보이제가. 그 다음 여기는 2가 남고 무게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했더니 주어진 얘가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죠. 됐니?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공식은 k제곱, k세제곱 이런 것만 공식이지. 어쩔 수 없이 대입해가지고 나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부터 천천히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0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잘 봐. 자, 얘는 여기에 있는 루트 3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나? 루트 2가 안 지워. 여기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루트 2도 지워지고요. 여기는 이 루트 3도 저 앞에 있는 뭐랑 지워질 거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0하고 1이라는 걸 지워줄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루트 2부터 시작하니까 루트 2부터 1씩 증가하니까 0하고 1은 지워줄 수 없다라는 거지. 즉 앞에가 2개가 남는다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앞에가 2개가 남는다. 그럼 앞에가 2개가 남으니까 뒤에도 2개가 남아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80만을 대입한 게 아니라 79를 대입한 그 앞에 있는 거 79를 대입한 여기 이렇게 2개를 써주셔야지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좌우 대칭을 생각하면 앞에서 두 번째, 네 번째 게 남았어. 그러면 뒤에서도 두 번째, 네 번째 게 남고 나머지는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80 더하기 루트 81은 9죠. 답은 8 더하기 루트 80. 뭐 정리해주시면 4루토 이렇게 나. 답은 8 더하기 4루토 이렇게. 자들아, 여러분들 뭐 이제 고딩이에요. 예비고1 특히 그게 뭐 여태까지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어거지로 시키고 누군가 챙겨주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못 따라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중학교 때는 막 선행만 하면 돼. 그걸만 집중하면 되거든. 어떻게든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너네가 이제 방학 때는 내신도 하면서 선행을 같이 하죠. 그쵸? 공부해야 될 시간도 많고 혼자 정리해야 될 시간이 많은데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 뿐입니다. 나중에 뭐 후회는 모르겠다. 후회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그냥 꾸역꾸역 앞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따라오실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좀 이상한데. 답은 맞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이상하네요. 아, 아니네요. 자, 두 문제 1076번 갑니다. 1076번 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펜 드시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SN이라고 읽어주셔야겠죠. SN, 얘를 SN 이렇게 읽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난 SN을 알고 있으니까 AN을 구할 수 있다. 똑같이 활용하면 되겠지 얘들아. SN을 알고 있으니까 AN을 구하면 이거 계산은 좀 생략합시다. AN이 N이 나오네요. 이건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저걸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1부터 14까지 AK 플러스 2의 루트 AK 더하기 AK의 루트 AK 플러스 2 분의 2 요거 풀어내면 되고요. 세분하게 생겼네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일단 AN은 N이라고 구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각각들을 모두 얘를 수업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 먼저 떼어놓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AK 플러스는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 루트 K 더하기 K의 루트 K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유리화를 진행하기는 사실 너무나도 까다롭다라는 거지. 주어진 이 식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얘는 공통인수를 밖으로 뺄 수 있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공통인수를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야. 수상이야 얘들아. 이거 정리하래 문제에서. 그럼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는 이 K 플러스 2가 오른쪽에 루트 K 플러스 2 있잖아. 얘가 루트 K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2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루트 K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K로 보이시면 공통에서 루트 K 플러스 1을 밖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루트 K 곱하기 루트 K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먼저 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 자체가 공통인수 얘네 공통인수 얘네로 묶어버릴 수 있겠네. 루트 K 플러스 2 묶어. 자 묶어버리면 뒤에는 루트 K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K가 따라오고요. 이거 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들아 이거 식배형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에는 얘를 가지고 유리화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유리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분모분자에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해야겠지?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똑같이 곱하면 뭐가 나와? 2가 남겠죠? 유리화 진행해서 얘를 여기다 곱하면 2가 남는다. 그러면 2가 얘하고 쏙 지워져. 그래서 다시 써보면 루트 K에 루트 K 플러스 2분의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분수의 형태는 무조건 분수의 빼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맨날 분수의 빼기 형태로 바꿔서 대입해가지고 또 지우는 거라고. 얘가 이렇게 왼쪽 보시면 루트 K분의 1이고요. 얘를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루트 K 지워지니까 루트 K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분수의 빼기 형태로 얘를 충분히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루트 K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1부터 14까지를 또 대입해가지고 남는 거를 챙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빨리 해봅시다. 여기에 차가 있으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1 대입해 2 대입해.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절대 지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앞에 2개 남고요. 마지막 13 대입해서 루트 1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더하기 14 대입해서 루트 1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 이렇게 나온다. 16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거 남았으니까 뒤에도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남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분의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15분의 루트 15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얘가 정리가 나옵니다. 1076번. 야, 지금 수열해하기 조금 산이 복잡한 게 많네. 마지막 1079번 갑시다. 1079번.
볼게요. 자, 얘들아 일반항 구해보세요. 1079번. SN이라고 표현하셔서 일반항 구합니다, 지금. 자, 칠판 보시고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얘가 SN이라고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SN 이렇게. 자, 그래서 SN이 로그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SN-를 써놓으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글을 뺨으로써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빼버리면 AN은 자, 봅시다. 로그에서 이렇게 빼기가 나오는 거지, 빼기. 그럼 로그의 빼기는 뭐야? 진수의 나누기로 바뀌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로그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그리고 얘가 나누기로 바뀌니까 역수 최소 곱하기로 합시다, 바로. 이렇게 일단 바꿔 써줘야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하고 2가 지워지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지워져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로그 n분의 n 플러스 2 얘가 남는다는 얘기죠. a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n이 2보다 크었을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a1도 따로 구하셔야죠. a1은 s1이고 s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로그 2분의 2 곱하기 3 그래서 로그 3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로그 3이 나오지? 즉 합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AN은 그냥 N 로그 N분의 N 플러스 2라고 그냥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 만만한 문제들 합체가 되는 문제들만 나온 거지 원래 실제 어려운 문제는 합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항 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AN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주어진 이 시그마를 풀기 위해서 A, 2K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N 대신에 2K를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A, 2K를 구해보면 로그 2K분의 2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2로 약분합시다.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형태도 내가 알고 있는 공식 형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1부터 천천히 대입해서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1을 대입하면 로그 1분의 2고요. 2를 대입하면 로그 2분의 3 3을 대입하면 로그 3분의 4 점점점 20을 대입하면 로그 20분의 2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때 로그의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하기로 바뀌고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점점점 20분의 21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정리하시면 얘네가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지워지죠.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그러면 얘는 얘가 남고요. 항상 대칭적인 형태로 남는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답은 로그 21이었다라고 구하면 됩니다. 내가 구한 P가 로그 21이고요. 자, 마지막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답은 10의 P제곱이니까 10의 로그 21이야. 그러면 로그의 성질, 밑변화 공식 얘랑 얘를 자리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21의 로그 10이 되고요.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답은 20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 RPM이었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146페이지 기준으로 나갈 건데 맨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건 뭐 딱히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에 147페이지 1125번부터 1128번 한번 먼저 풀어보실래요? 4항을 구하시오. 1125번부터 1128번 한번 풀어보세요. 4항을 어떻게 구할까?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천천히 대입해서 그냥 4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1125번 해보세요.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냥 뭐 안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4항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A4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A4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얘를 딱 봤을 때 봐봐.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을 봤을 때 뭘 먼저 판단해?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인가 내가 모르는 수열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얘가 표현인지 등비 수열의 표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수열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수열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입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1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A2는 2배의 A1 플러스 1이 되고요. A1이 1이니까 얘는 3이다 라고 해서 A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A3은 2배의 A2 더하기 2가 되고요. A2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8이 나온다라는 거지. A4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지. 3을 대입하니까 2배의 A3 더하기 3이 나와서 A3이 8이니까 8을 대입하니까 19. 그래서 A4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야. 무슨 말인지 되니?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라면 등차든 등비든 일반항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내가 모르는 수열일 경우에는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이때 여기 있는 얘네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귀납적 정의.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뭔지 그런 건 사실 딱히 알고 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첫 번째 항과 이웃한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1125번부터 1128번까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이야 얘들아.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정리한 등차 수열의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등차 수열이면은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얘가 상수가 나온다면 얘가 등차 수열임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 이 D라는 걸 심지어 공차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보이면 아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두 번째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배를 한 게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 수열을 봐도 여러분들은 아 쟤는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AN 자체가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써지거나 또는 a 플러스 n-1t 이렇게 써지면 a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셔야죠. 자, 등비 수열은 b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한 값을 나오면 얘는 등비 수열임을 파악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 자, 그 다음 등비 중앙 가운데 있는 놈을 제곱을 하면 얘가 양쪽을 곱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 얘가 등비 수열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AN이 A의 아래 n-1제곱 이렇게 저런 형태거나 또는 그냥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지수함수의 형태면 얘가 등비 수열임을 의미한다라고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존재할 수 있냐면 예를 한번 드려보면 봐봐. 첫 번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여기. 그리고 문제에서 a 20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잘 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쭈루룩 해서 a 20을 물론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수열을 보면 나는 얘를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쟤는 내가 모르는 수열이니까 대입해서밖에 못 풀지만 얘를 본 순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얘가 동차가 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면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풀면은 3 플러스 얘가 6이죠? 6n-6이 되니까 6n-3이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20은 대입해서 구할 필요 없이 20을 대입해서 답을 117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빠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나요?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인지 내가 모르는 수열인지를 먼저 구분 짓고 알고 있는 수열이라면 그놈의 일반항을 활용할 것이고 모르는 수열이라면 그냥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게 146페이지 10-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2번. 등차수열과 등기수열의 기납적 정의.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등차수열과 등기수열의 표현이라고 읽어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129번 한번 갈게요. 1129번. 자, 문제에서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라고 되어 있거든.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항과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그냥 끄집어내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이놈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써주시고 이놈의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끄집어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수열을 보면 얘는 등차 수열임이 보이지 얘들아? 맞아. 3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임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표현 중 차가 3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저놈의 귀납적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에 등차 등비가 그냥 그대로 수열의 합, 그 다음 나아가서 이 귀납법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어는 그냥 수열의 합까지만을 잘 해놓으시면 그냥 거저먹는 단어예요. 거저먹는 단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조금 추가적인 거 배울 거는 이제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등차 수열 업그레이드 버전. 자, 일단 등차 수열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얘가 상수가 나오면 얘가 등차 수열이었거든. 근데 얘가 상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막 n에 대한 식이 나와. n에 대한 식 이렇게. n에 대한 식이 나와. 그럼 얘는 여기서 얘가 상수가 나오면 등차인데 등차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구나 라고 봐주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놈에 대하여 일반항 AK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일단 어떻게 일반항을 구할 거냐면 여기는 이 식에다가 천천히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A2-A1은 F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A3-A2는 F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 대입해보고 쭉 대입해볼게요. 자, 쭉 가서 마지막에는 자, 지금 내가 AK를 구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마지막엔 n 대신에 k-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n 대신에 k-1을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a의 k-ak-1이 f k-1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 a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걸 전부 다 더합니다. 자, 이걸 더하면 좌변은 얘네가 더하기로 바뀌니까 얘가 사라지죠. 사라지죠? 보이시나요? 얘도 여기까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좌변은 AK랑 A1만 남아있고요. 우변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쭈루룩 가서 FK-1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결론. 이놈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A1부터 주어진 여기에다가 1부터 K-1까지 더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부터 K-1까지를 더해버리면 얘가 답이 나온다. 얘가 등차수열의 업그레이드 버전 1번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뭐 2n 더하기 3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A20을 구하라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다고. A20을 구하라. 자,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대입을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그래서 AK를 구한 다음에 A20을 구하든지 그냥 바로 A20을 구해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겠다고요. 보세요. 일단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2-A1은 자, 1 대입하니까 5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A3-A2는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7이 나오는 거야. 잘 봐. 내가 AK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K보다 하나 작은 걸 대입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A20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서 20을 대입할 게 아니라 20보다 하나 작은 19까지 대입합니다. 19까지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19를 대입하면 A20-A19가 19를 대입하니까 41이 되고요. 이걸 전부 다 더해버리면 보세요. 이렇게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좌변은 A20-A1이 남고요. 우변은 5 더하기 7 더하기 쭈르륵 가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1대2, 여기다가 1대2, 2대2, 3대2, 4대2, 19까지 대입한 게 짜르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A20이라는 것은 A1은 3이죠. 3 더하기 이놈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맞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그럼 갑시다. 2분의 항의 개수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면 돼. 항의 개수가 뭘까? 자, 항의 개수는 얘는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얘는 여기다 2 대입한 거, 마지막에는 여기다 뭐 대입한 거? 19 대입한 거. 그럼 항의 개수는 19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등차 수열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 오케이.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여 문제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필기. 자, 필기하시면 1137, 1138 문제 풀어보세요. 1137, 1138. 우리가 쓰는 이 초과에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라지거든.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친구 중요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던 부대분류 내용을 많이 몰라서 내 생각에는 부대분류 느낌이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를 중심방향 지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부천 가져가면은 이쪽으로 지뢰가 커져서 부천이 생기는 거야. 이쪽으로 지뢰가 작아져서 부천이 생기는 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지상에서 부천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거 하나고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인가 모르고 있는 수열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얘를 보고 그럼 내가 얘를 딱 봤을 때는 얘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4n이니까 등차 수열의 형태이고 보이지만 얘가 상수가 아니니까 등차 수열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일반항을 나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부터 k-1까지 대입해서 더한다. 저걸 활용해서 이놈의 일반항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일반항은 저 과정을 하면 얘가 A1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k-1까지 fn 이런 대로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또는 이걸 외워서 푸시던지 또는 여기다가 다시 1부터 대입해가지고 쭈르륵 다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쌤이 첫 번째로는 대입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은 이 공식을 활용해서까지 풀어줄게요. 첫 번째, 자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a-a1은 4 2 대입하니까 a3-a2는 8 3 대입하니까 a4-a3은 12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a10 구하라고 하니까 뭐까지 대입해야 돼? 저거보다 하나 작은 9까지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9 대입하니까 a10 마이너스 a9가 대입하니까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주어진 인식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다 지워진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a10-a1이 4 더하기 8 더하기 점점점 가서 36까지 나오고 내가 구하려는 a10은 a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가서 3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러면 a1이라는 건 1이고요. 주어진 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항의 개수는 9개인 거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일단 대입해가지고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되는 거고 봐봐 내가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주어진 fn 자체가 그냥 4n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ak가 뭐냐면 첫 번째 항 1 더하기 공식 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k에 k-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공식을 써버리면 시그마의 형태로 공식을 써버리면 따라오니?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a10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답은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을 외우고 푸시던지 아니면 대입해서 하나하나 푸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오케이. 얘가 등차 수열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저기 지우고 자, 두 번째 등차 수열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업그레이드 이거 한번 가볼게요. 등비 수열 업그레이드 자 봅시다. 똑같아. 한번 정리만 하면은 여기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등비 수열이 어떻게 생기냐면 등비 수열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하나의 상수값이 나오면 얘가 등비 수열이었어. 근데 얘가 상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걸 그냥 등비수열 업그레이드라고 쓸 거야. 이놈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좀 전에 등차수열 업그레이드 1부터 k-1까지 대입해서 다 더했지? 지금은 1부터 똑같아. k-1까지 일단 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1을 대입하면 a1분의 a2가 f1이고요. 2를 대입하면 a2분의 a3이 f2야. 3을 대입하면 a3분의 a4가 f3이고 k-1을 대입하면 ak-1분의 ak 자체가 fk-1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ak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다 곱하는 겁니다. 다 곱해요. 그러면 이 좌변이 지금 보기 좀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써줄게. 좌변은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점점점 가서 ak-1분의 ak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좌변은. 자, 우변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점점점 fk-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기가 다 지워져요. 마찬가지. 자, 그래서 ak는 자, 원래 a1분의 ak지? 근데 양쪽에 a1을 곱해. 그래서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점점점 가서 fk-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 예제 문제 하나 마찬가지로 풀어줄게요. 자, 1139번 한번 가볼게요. 1139번. 자, 일단 주어진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뭐 A10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관계식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인가 모르는 수열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수열은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주어진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이제 4개밖에 없어. 등차, 등비, 등차 업그레이드, 등비 업그레이드. 이거 4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라고 받아들인 후에 A10을 구하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대입해서 그놈들을 다 곱하면 된다.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1분의 A2가 2분의 1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A2분의 A3이 3분의 2가 나오고 쭉 가서 9를 대입하는 거야. A9분의 A10은 10분의 9가 나온다는 거죠. 다 곱해. 다 곱하면 A1분의 A10만 남고요.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점점점 가서 10분의 9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 지워져. 지워지고 A10은 10분의 1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러면 A1이 2니까 답은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내가 A10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등비수열 업그레이드예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그 아래 문제 1140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1140번 직접 해봐야지 늘어요. 자, 1140번 해봅시다. 1140번 A1은 1이고 AN 플러스 1, AN분의 AN 플러스 1이 2n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등비수열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A10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1부터 차례대로 9까지 대입해서 곱해도 돼. 또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A10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쭈르륵 가서 F9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부터 9까지 대입해서 정리해서 곱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A10은 A1이 1이고 F1은 얘가 FN이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2 대입하니까 2의 제곱 쭉 가서 2의 9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2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9까지의 합. 그래서 등차수 합공식을 가지고 풀면 2의 45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입해서 하든 공식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배우는 수열이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다시 등차, 등비, 등차 업그레이드, 등비 업그레이드 4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그놈들의 각각에 대한 표현과 그놈들의 합 공식들을 좀 정리하고 외운 것 뿐이야. 알겠니? 나머지는 그냥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푸냐.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1141번. 이렇게 하지 말고 수학적 귀납법을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이거는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수학화를 한 다음에 지금 수원을 할 텐데 대우법하고 규류법이라고 해서 증명법 2개를 사실 수학할 때 배우거든. 대우법. 기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기존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해서 규류법 배우고 규류법도 막 기존 명제 막 부정해가지고 열심히 배운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증명법 하나가 이제 수원 때 배우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떤 걸 증명하는 거냐면 어떠한 주어진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 자, 얘가 모든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 보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에서 이 n-1 더하기 n 플러스 2가 3n 플러스 1이 됨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어떻게 보여요,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얘다. 그거 말고. 여기에다가 이걸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선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에다가 2를 대입하고 n에다가 3을 대입하고 쭈르륵 자연수를 전부 다 계속해서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4가 나오고요. 자 우변은 마찬가지로 1 대입하니까 4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자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뭐 7이 나오고 우변도 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좌변 3 대입하면은 자 여기다 3 대입하면은 10이 나오고요. 우변에다가 3 대입하면은 10이 나오거든. 그래서 3일 때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보여주려면 얘를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하지 않고 증명하는 방법을 누군가 만들어낸 거야. 잘 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일단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성립하면 그 다음 수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수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일 때 성립 시 그 다음 항인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2번을 보여줘 버리면 1이 성립하면 2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음 항도 성립함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2가 성립하면 그 다음 3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3이 성립하면 4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즉 계속해서 성립함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K일 때 성립 시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방법을 토대로 주어진 전후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보세요. 첫 번째는 1일 때 성립함을 보입니다. 1일 때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n은 1일 때 좌변은 4고요. 우변은 4니까 1일 때 성립하면 일단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 하자. n이 k일 때 성립 시 성립 시가 의미하는 게 얘는 가정이야. 가정 성립한다 하자 이렇게 즉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 즉 2k-1 더하기 k 플러스 2라는 애가 3k 플러스 1과 똑같다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배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플러스 2 얘가 3배의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럼 봐봐. 보여주는 방법은 선생님 예전에 너무 좀 이상한 허접한 걸 든 것 같은데 봅시다. 이거는 괜히 너무 뻔한 거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예제 좀 바꿀게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저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n이 1일 때를 증명을 하면은 좌변은 1이 나오고 우변은 1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k까지의 합이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가 활용할 식이 되는 거야. 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k 플러스 1일 때 마지막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주어진 이 식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어진 이 식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봐봐. 얘는 여기까지 잘라놓고 보면 이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단순히 더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보자라는 거야. 더해보자. 자,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보면 좌변은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가서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에다가도 k 플러스 1을 더하면 2분의 k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얘하고 얘를 k 플러스 1로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정리하면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고 식을 정리해봤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얘가 수학적 귀납거든요. 다시 언제 증명하는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주어진 어떠한 등식이 모든 자연수 n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1대 성립함을 보이고 연속했을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연속했을 때. 그래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주어진 요령까지 필기하시면 됩니다.